지금 현재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작비와 제작 기간이 엄청났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1,000억. 외국 관객들이 봤을 때도 매력적이다. 이 얘기에 대한 기대감이 1회에 끝난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또 기술, 요즘에 혁신되고 빨라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만든 게 레벨업이고, 오늘의 레벨업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죠.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요? 네. 자, 파친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함께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재미있게 여러분을 끌어가실 분은 바로 정덕현 평론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론 일 엄청 오래 하셨죠? 오래 했죠. 지금 뭐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되셨어요. 그럼 그 전에 그럼 그 전에는 원래 국문과 제가 나오셨다고요? 그 소설 쓰다가 다른 직업을 좀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길로 다시 들어왔죠. 그 파친코 얘기를 이제 딱 들어가면 파친코 책은 제가 언제 읽었냐면요. 5년 전에 읽었습니다. 꽤 예전에. 뉴욕에 갔을 네. 때 뉴욕 교포 중에 한 분이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베스트셀러 아니었나요, 거기서? 그때 그죠?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책을 받아놓기만 했는데 그 책을 받은 제 첫 느낌은 한복인데 우리나라 전통 한복 같지도 않고 그 묘한 옷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어머 이거 뭐야? 근데 표지는 엄청 촌스러웠어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래 이게 베스트셀러 맞아? 근데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받아갖고 그 미국에서 갖고 와서 책꽂이에 잘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사실 진짜 제가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책을 그냥 본 거지. 껍데기를 보고 거군요, 그냥. 이렇게 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요새 파친코 얘기 나와서 가만있어 봐. 내가 그때 5년 전에 내 선물 받은 게 파친코 책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갖고 찾아보니까 그 그때, 책이더라고요. 그 책이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직 이게 영화로만 보고 안 읽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막 파친코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떴잖아요. 그걸 봤어요. 저는 파친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우리는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시리즈. 여러 편으로 나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방식에 오징어 따라. 게임은 되게 시리즈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파친코를 보는 내내 네, 내 영화 같죠. 마음속에 꼭 영화 같은 거예요, 이게. 일단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나. 어마어마해요. 스케일이. 먼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애플 TV에서 지금 네. OTT 서비스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1위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작비와 제작 기간이 엄청났다면서요, 이게. 이게 얘기가 나온 게 거의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도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리프로덕션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들었고요. 네, 네. 일단 제작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1,000억.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까지 콘텐츠에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좀 확 쏟아붓는 것도 좀 신기한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한인의 어떤 이주민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미국 재미교포가 아니잖아요. 재미동포가 아니라 일본에서 거주하는 제일 한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1,000억을 쾌척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생각해보면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어떤 왜 그 정치적 이슈 말이에요. 말하자면 문화 정치 이슈를 네. 보면은 K 컨텐츠의 파워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왜 그런 거 하게 될 때 1,000억을 투자할까 말까 얼마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어요. 엄청 했겠죠. 그때 좀 한 몫을 했겠다. 한국의 문화 컨텐츠의 파워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유로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이미 미국에서 검증된 베스트셀러 작품이다. 예. 베스트셀러 소설이었잖아요. 오케이. 몇 년 전인가 2017년인가요?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걸 추천했어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했거든요. 네, 첫 문장만으로 완전히 매료되는 그런 소설이다. 이 첫 문장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역사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서 상관없다.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이렇게 딱 돼 있네요. 맞아요. No matter 이 말이 되게 굉장히 강력한 말이었어요. No matter.
상관없다. 역사는 망쳤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잘 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단 검증된 베스트셀러 작품은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딱 잡아놓거든요. 이건 되는 거야. 딱 네. 잡아놓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안정된 어떤 작품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최근 이제 2015년부터 한국에 이제 넷플릭스가 지부를 만들고 한국과 이제 같이 코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작업을. 네. 근데 그 이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컨텐츠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거든요. 네. 뭐 킹덤, 네. 킹덤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지 다들. 왜냐하면 좀비물이라는 건 대부분 다 워킹데드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좀 답답해요. 일단 좀비들이 너무 느려. 이 좀비들이 약간 바보 같아요. 그리고 맞아. 차 타고 도망가. 근데 그 김은희 작가가 넷플릭스에 딱 가져가서 딱 한 문장 한마디 했는데 네.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조선시대 좀비물. 그러니까 좀비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이미 저변을 갖고 있었는데 네. 조선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딱 던져주니까 완전히 재밌겠는데 새로운 얘기가 나왔겠는데 여기는 차도 없고 숨을 건물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 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마차 끌고 뛰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 쪽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으로 쾌척을 해서 작품화된 거고 그게 또 성공을 한 거예요. 킹덤 이후에 굉장히 연달아서 한국 콘텐츠들이 계속 주목을 받아요. 그쵸. 관심이 높아진 거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위상도 높아지고 이 친구들 보게 되게 잘 만드네. 되게 창의적으로 잘 만들고. 네,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문화들을 들여다보는데 이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네. 이 문화를 다루면 그 문화 자체를 다뤄도 충분히 경쟁력 있겠다. 지금은 이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컨텐츠를 한국 제작자들이 만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한국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투자하고 싶어해요. 그 파친코를 보면 외국 관객들이 봤을 때도 매력적이다. 이 소재가 우리 그 100년 근대사잖아요. 여기 보면 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거 보면 그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져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여기가 살기 힘들어서 외국으로 이주한 이주인들의 어떤 삶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대도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그냥 들어도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일종의 한 인물이나 한 가족의 어드벤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는 어드벤처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일 것 같고 특히 지금은 여성 서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고 여성 서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 맞아요. 남성 서사가 할 얘기를 더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다루면 식상해요. 맨 똑같은 패턴의 얘기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여성 서사가 사실은 뭐 젠더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건 이 스토리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젠더 얘기가 들어가 있는 이 파친코, 특히 선자라는 인물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 얘기가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주민 역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역사를 다룬 얘기들이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미나리가 상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환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서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민이라고. 이주민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국적을 공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자라는 인물도 그렇지만 조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도 적응하기 위해서 일본어도 쓰고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겹쳐진 부분들이 있는 건데 시청자들이나 전 세계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국적을 나누지 않고 나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걸 그 평론가님께서는 경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경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 경계에 놓여진 사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약간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선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살기 위해서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 경계인들이 인정하는 삶, 이 나라에도 걸쳐 있고 저 나라 문화에도 걸쳐 있는 그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왜 보면서 우리 흔히 뭐 국뽕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 영화관이 생겼잖아요. 넷플릭스도 생기고 네. 애플 TV도 그렇고 뭐 디즈니도 그렇고 네. 전 세계에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전 세계인이 네. 동시에 앉아서 다 시청을 맞아요. 하는 거네요. 그럴 수 있는 것에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주제로 한 것도 올라가지만 뭐 인도도 올라가고 네. 뭐 중국도 있고 맞아요. 비엔남도 있고 뭐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각 나라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 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다양성에 박수를 치고 배울 거에 대해서 오케이 이거 멋있어라고 해준다면 우리는 우리 거 받아서 우리 잘났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그건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도 네. 박수 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돼야지 전 세계 영화관에 앉아 있는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의 그 어느 정도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넷플릭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첫 화면을 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한국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콘텐츠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남미 것도 있고 유럽 건도 있고 이게 다 한 화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이건 좀 재밌는 가벼운 얘기지만 파친코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몰입이 잘 되시고 이렇게 왜 개인적으로 왜 꼭 이렇게 몰입되고 공감되는 캐릭터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들 뭐 선자는 다 좋아하실 테고 그 스토리 향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아버지? 네, 손자의 아버지와 엄마 그 둘이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 정도의 아버지와 엄마한테 배운 선자 그리고 그 배운 것만으로 앞으로 거의 평생을 버텨나가고 살아나가는 그 힘이 저 엄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게 있다. 이게 정확히 느껴졌어요. 그 아버지는 그 대사가 되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뭐냐면 그 뭐 부모의 자격을 얻어야 된다라는. 네. 그 말이 정말 그 얘기를 아버지가 딱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살아갈수록 더 강해질 거고 네.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너도 믿는다. 네 네 아이다. 아이가 또 생길 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너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는 거죠.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이 엄마 캐릭터도 너무 좋은 게 엄마 캐릭터는 생명력의 캐릭터예요. 맞아. 거기서. 그래서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얼굴 딱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다 살려내.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의 그걸 가진 손자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굉장히 힘들 텐데 살아나가는데 엄청나게 힘들 텐데 그걸 어떤 힘으로 넘어서는가 계속 이 시대를 어제 뚫고 나가는가 이 얘기에 대한 기대감이 1회에 끝난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 아마 지금 파친코 볼까 말까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이제 좀 이러다가 이제 한참 가면 야 나만 안 볼 때까지 가는데 이제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지금 볼까 말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우리가 이제 그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선자 그 주인공에 대한 매력은 이루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그 이민호 캐릭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삭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주는 그 사람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다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시대가 정상이 아니어서 내준 숙제가 정상이 아니므로 비정상적인 숙제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삶이 여기 있고 죽음이 여기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가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지만 이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 맞아. 계속 그 줄타기 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막 배가 고파서 아이를 내다 팔기도 하고 막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비정상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또 되게 불행한 선택을 하지만 이걸 끌어가는 힘이 뭐지? 어쩜 저렇게 그러니까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면 결국 기초정 인간의 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뢰가 없으면
다 죽었겠다. 아. 못 살겠구나. 마지막은 거기서 기대서 사는구나를 느끼면서 되게 강해졌. 다 영화를 다 보고 나잖아요. 그 드라마 시리즈 다 보고 나면 살자. 이게 되게 강한 마음이 그건 맞아요. 든다니까. 예. 그게 그 힘을 외국인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 그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살자가 나오더라고. 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감동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정.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 가족애라고 하면 늘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그걸 차원을 넘어서 그냥 인간애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버지 역할도 그렇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일반 아주 진짜 단역처럼 이렇게 쑥쑥 지나가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장사함 이사인데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음을 쓰는 거나 말하는 걸 들여다보면 맞아.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가 있지? 그 쌀집 아저씨 맞아. 그러니까 그 쌀집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 귀한 쌀을 주잖아 선잔매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막 그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상황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걸 탁 내주는 그 마음, 야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그림이 달라. 우리가 찍은 우리 근대사 왜 항상 드라마 다르죠. 영화에서 완전히 엄청 다르죠. 자주 봤잖아요. 근데 이 씬이 다 달라. 특히 왜 그 이민호 뒷모습. 네. 이게 그 어디서 봤던 거? 뭐, 첫 등장 씬? 이민호가 딱 이렇게 딱 서 있잖아. 그 바다를 보면서. 근데 그걸 잡았는데 내가 어디서 그거 봤더라? 그거는 거의 미국 작품이에요. 미국 갱스터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늘 봤던 우리 한국의 어시장 모습, 한국의 농촌 모습과 그림이 달라. 뭔가 다르죠. 되게 카메라 이 앵글이 맞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한국인의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뭐 카메라나 영상적으로 약간 빈티지를 만든 건 있어요. 그게 왜 똑같이 찍어도 달리 나오냐면 찍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진짜 좀 그림이 때깔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시골집들 그 하숙집 있잖아요. 선잔의 하숙집이 사실은 되게 낡은 집이에요. 맞아요. 낡은 집인데 이렇게 카메라가 싹 들어갈 때 보면 색감이 너무 이뻐요. 근데 낡은데 이쁘다라는 뜻은 뭐냐면 빈티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빈티지 그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네, 빈티지라는 건 뭐냐면 옛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다르다. 옛날을 맞아. 이게 낡았어, 뭐 가난해, 달라. 지저분해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맞아. 그 옛날에 그 거기에 묻혀 있는 어떤 때, 손때, 사람의 손때와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담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 제작자들이 보니까 뭐 기사 같은 거 찾아봤더니 정말 역사 고증 같은 거 그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막히게 엄청 사실 돈이 다 그런데도 엄청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작품은 자료조사. 그런데 돈을 진짜 많이 들였을 거예요. 아하. 저는 그거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점이라고 그래야 생각해요. 영화가 훨씬 더 딱 찍어서 나올 때 내용이 충실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색깔도 분명하고. 예전에 이제 그 드라마들도 좀 호황일 때 한류가 막 터지고 그럴 때 네. 그러면 대체로 블록버스터 드라마들 뭘 하냐면 현지 로케부터 해요. 해외 나가서 그림 만드는 거죠. 보이는 거. 그다음에 괜히 뭐 카메라 공중 촬영하고 막 이래 가지고 굉장히 블록버스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1회 다 끝나. 그 2회부터 볼 게 없어. 이게 뭐냐면 실제 작품의 내적 완성도에 그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컨텐츠 그 자체에. 네, 그게 아니라 겉 포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배용준 윤사마 신드롬이 나오고 나서 그 비슷한 컨텐츠의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당 부분 많이 망가졌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와, 이건 투자한 데가 다르구나. 그래. 그 서사를 만들어가고 서사에 맞는 그 그림이 나와지고 이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친코 보는 거 추천? 강추. 추천. 네.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이거는 한국 컨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컨텐츠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을 소재로 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시즌 1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챙겨 보십시오.
이거 뭐 더 챙겨보실 분들은 일단 지금 책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하고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애플 TV와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지 파친코가 너무너무 궁금했고 아마 이 파친코를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되게 보고 싶기는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평등가님은 봐라 하셨고 저도 역시 파친코라는 이 시리즈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나중에 한 단어를 딱 느꼈다 그러면 되게 힘들 때는 꿈도 뭐고 다 필요 없고 사는 것만 집중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사는 거에 집중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우리는 왜 뭐 꿈도 필요해, 뭐 여유도 필요해, 취미도 필요해. 우리는 막 그 많은 데코레이션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 다 데코레이션 다 띄고 오직 생명 사는 거 하나만 집중해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청 힐링이 됐다라고 전 생각하고요.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핵심이에요. 그 파친코를 보면 첫 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감동하고 있지 이 얘기에 어떻게 보면 맞아. 좀 평이한 얘기인데 그냥 저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감동하고 있어요 보면.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찍었어요. 진짜 맞아.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들어간 정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느끼시면 후회 안 할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레벨업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